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금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군위군수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군위군은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 1위 지역이라는 현실과 대구에 편입하였지만 여전히 대구의 변방으로 예산과 행정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의 행정과 예산을 제일 잘 아는 박창석이가 구원투수가 되고자 합니다. 전국 최고령 사회 소멸위기 1위 지역인 군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젊은이가 찾아올 수 있고 돈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대가 도래하면 341만 개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활성화되는 산업은 관광산업과 농업이라 합니다. 저는 군위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희망찬 군위의 새 시대를 위해 첫 번째, 군위군 예산 5천억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조성을 위해 즉각 움직이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농업 대혁신을 열겠습니다. 다섯째, 군위를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군위군은 대구 편입 이후 행정과 재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경상북도 시절보다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군위군과 군세와 예산이 비슷했던 청성군과 비교하면 최근 3년 동안 3,300억이나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위군수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를 파트너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지도자여야 합니다. 저는 대구시 행정과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준비된 책임자로서 농업, 첨단산업, 관광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군위군을 국제공항도시이자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젊은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군위 서부지역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MOU까지 체결한 SMR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여 구미를 능가하는 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위 동부지역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관광형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김수환 추기경 생가터, 인각사, 화산마을, 팔공산 등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주를 능가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목적지가 군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류형 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체육 관광산업을 미래지향적 일자리 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삼국유사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대기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공원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민 절반 이상이 농민입니다. 농업은 군위의 뿌리이자 미래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유통과 브랜드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군위군 농업을 군위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혁신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로 농사를 지어주는 회사를 만들어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유통 전문가를 고용해서 체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군위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가공하여 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군위 농산물을 대구의 각 구청, 학교 등 자매결연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군위 농업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농업이 튼튼해야 산업과 관광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위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803 관통도로와 군위군 관통도로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위 역사, 철도를 대구시와 협력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선 철도와 도로망을 활용해 군위를 교통의 여충지로 만들고 국제공항도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에 경험이 많고 젊고 역동적이며 어디서든지 가치와 존재감으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적임자는 박창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과 설득력으로 군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군수에 출마하겠습니다. 군위의 발전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군위가 사실 김진열 군수님이나 김영만 군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김진열 군수님이 아쉬운 것은 대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1년에 1200억씩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원투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시지만 군위군의 예산이 너무나 저조하고 또 대구하고 우리하고 행정이 너무 지금 안 맞는 게 많은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좀 안타까운 거는 김영환 군수님은 군수님을 2번이나 하셔가지고 적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대변해 줄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의원만 12년 해가지고 저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사람이 없어서 제 얘기가 묻히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저는 정말 군위 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적극 지지자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젊고 더 잘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로 봅니다. 지지율이 좀 제인데 따라주면 제가 계속 갈 수 있겠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공약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그런 대응의 자세를 보면서 많이 변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기자간담회를 안 해도 되는데 했느냐. 자꾸 주변에서 박창석이는 안 나온다 하더라. 합의했다 하더라. 이 얘기하니까 더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안 나올 끼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분명한 뜻을 밝혀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내려오는 길은 언제고 이런 물으면 그거는 제가 아직 답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위 정도 지지율이 돼야 끝까지 갈 수 있는데 1, 2위 지지율이 안 되면 경선 가서 3위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선 가기 전에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으면 다른 생각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현실적으로. 네. 당경선까지 갈 겁니다. 경선 치르면 안 되고 치르기 전까지 지지율 변화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우선 지지율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다음에 한번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당에서 판단하겠죠. 아니, 그런 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늘 선택에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A를 선택했는데 잘못되면 그것도 내 책임이고, B를 선택해서 잘 됐으면 B에 대한 그 덕도 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위군이
군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지지하는데 그분들 눈치가 보여서 이 자리에 모으는 이런 사태가 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군수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그거 바꿔야 된다, 군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군의를 발전시킬 겁니다. 이 편가르는 문화는 절대로 이쪽이 분명히 옳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군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쪽도 안 가고 있으니까 적극 지지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의가 3,300억이 손해났다. 시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다음 주에 예산실에서 제인데 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도로 부분은 어제 왔다 갔습니다. 내가 도로 부분이 빨리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왔다 가고 다음 주에 그 예산실에서 올 건데 대구에서 비록 대구에는 기준이 없잖아요. 경상북도는 우리하고 비슷한 청송하고 얘를 균형을 맞춰준다 하지만 대구는 우리 자료가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군의군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내가 되면 바로 3,000억 내놔라 할 겁니다. 대구시에 예산 편성해라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군수님이 되더라도 이 내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 내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제가 아까 그 한옥마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K컬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북촌 한옥마을에 가지고 관광객들이 기웃거리면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집은 가장 편한 자리여야 되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들어오고 이러는 바람에 그건 관광할 수 없는 자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2004년도에 한옥 배우러 갔을 때 전주에 한옥마을 지을 때 5천만 원씩 줬습니다. 그때는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 해서 5천만 원 줬는데 지금은 한옥을 새로 짓는 보조금을 1억 원 받아야 되겠다. 왜냐? 그때 5천만 원씩 주던 거 아직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주고 대구시에도 주는데 지금은 전통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젊은 사람 일자리, 펜션 개념으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외국인이 왔을 때 한국 음식 김치 먹어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 한옥에 자고 한식을 먹고 한국 막걸리를 먹고 국악공연장에서 한국 음악을 감상하고 실험장을 만들어서 실험을 구경하고 거기에 약정거리를 만들어서 한국 그 한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거를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채에서 5,000채를 만들면 당장 1억씩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으면 5,000채면 5천억입니다. 3,000채면 3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드시 제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한옥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공항에 떨어져서 바로 군이 한옥마을에 자야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한옥마을 만드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땅은 어차피 대기업에서 개발하고 우리는 허가만 내주면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와서 살게끔 3,000채 같으면 2명씩이면 6,000명이 늘어납니다. 5,000채 같으면 2명씩이면 10,000명이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그 관광할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해서 그 보조 사업이나 그런 거는 제가 5천억 아니라 더도 할 수 있는데 당장 내가 지금 4,200억밖에 안 되는데 1조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현성이 없는 얘기 아이가 이래 얘기할까봐 아주 현실적으로 당장 5천억은 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